안녕하세요. 낭만보수 영우본색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우본색을 좀 준비했어요. 두 영우가 만났습니다. 저는 김영우, 앞에 계신 분은 천영우. 언제부턴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미연합훈련이 남북 평화 교류에 굉장히 걸림돌이다. 이렇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지금 정치권에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고 또 궁극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가지고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상황이 온다면 굉장히 염려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쉽게 철수는 안 하겠지만은 저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하나는 비핵화 협상이 북한하고 잘 될 경우에는 평화협정 체결하고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가 만들어지면 북한하고 이미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평화협정까지 체결됐는데 주한미군을 둘 필요가 있느냐.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북한이 전술핵을 개발했을 때, 단거리 전술핵을 개발했을 때는 주한미군을 두는 게 너무 위험하다. 주한미군이 북한 전술핵 하나에 몇만 명이 죽을 수 있다 이러면 미국 군인들의 생명을 너무 북한의 위협 앞에 코앞에다가 노출하는 게 이게 맞느냐.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고민에서 미군을 북한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데까지 좀 철수를 하자. 이런 논의가 분명히 미국 내에서 나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이 기본적으로 이게 중국 편인지 미국 편인지 불분명하다. 계속 미국 내에서 한국이 유사시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슨 분쟁이 벌어졌을 때 과연 한국이 미국에 대한 동맹의 의무를 다할 것이냐, 중국 눈치 보느라고 어정쩡하게 그냥 빠지려고 할 것이냐, 이게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전에 국방부 부차관보 하던 롤리스가 어디 쓴 글을 보면 말이죠. 이 롤리스 같이 한국을 그렇게 잘 알고 대한 국방정책, 동맹정책을 장기간 동안 주무르던 사람이 지금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한미동맹 해체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하거든요. 그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지금 자꾸 나오거든요. 예사로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8차 노동당 대회 때 북한의 김정은이 전술 핵무기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만에 하나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공격을 한다.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단거리 미사일, 장사정포 이런 거로밖에 실질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재래식 수단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해가지고 북한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초기에 좀 피해를 줄 수 있을 뿐이지 그거 가지고 전쟁에 이길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북한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길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길 전쟁을 할 수단이 없다면 모를까, 이길 수단이 있다면 반드시 그걸 사용하겠죠. 그 어떤 수단이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수단은 지난번에 8차 당대에서 김정은이가 호언장담했듯이 단거리 전술핵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거. 그걸 KN-23 이스칸더 같은 데다가 달아가지고 쏘면 남한 전체 어디든지 다 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팩3는 이미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팩3만 가지고 요격할 때는 80%까지는 요격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럼 10발 날라오면은 한 8발은 요격이 가능하고요. 2발은 떨어지는 거죠. 북한이 이제 공격을 해서 결국 우리도 한두 발 전술핵 무기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미국이 일단 전술핵으로 북한을 공격을 할 겁니다. 그 전술핵은 동해나 이 한반도 근해에 있는 오하이오급 전략 잠수함에서 쏘는 SLBM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괌기지나 알래스카 미국 본토에서 날아오는 전략 폭격기에 실린 B-61 전술핵으로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북한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고 봐야죠. 석기 시대요. 우리도 북한이 전술핵을 10발 발사했다 했을 때 한두 발은 맞는다고 각오를 해야 되니까 우리도 상당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지만은 북한은 그냥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은은 저기 지하 200m, 300m 지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김정은이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살아있다 해도 숨어서 이제 지내야 되겠죠. 북한의 핵은 미국이 공격한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미국이 북한에 그걸 전부 다 찾으러 그 특수부대가 북한에 다 들어가서 북한의 모든 핵시설, 핵기지 이런 데 가서 수색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도 어디서 계속 뭔가 저항을 하고 있으면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김정은을
수색을 하겠죠.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북한의 전술핵 공격에 대해서 미국도 핵으로 공격하는 그 이유는 뭐죠? 그거는 동맹국이 핵으로 공격받았는데도 핵으로 반격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선례를 미국이 남기게 되면 미국의 전 세계적인 동맹 시스템이 다 무너집니다. 핵으로 지켜줘야 되는 모든 나라들, 동맹국들, 일본도 있고 나토 회원국들도 있고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러시아가 핵을 쏘면 다 미국 핵으로 지켜주게 되어 있는데 소위 핵 확장 억제 약속을 해놨는데 그게 다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죠. 북한 같은 아주 소규모의 핵을 가지고 공격하는데도 핵으로 반격을 못했다 그러면 러시아가 핵으로 공격할 때 과연 미국이 지켜주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미국은 그 모든 동맹조약, 동맹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미국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동맹국들한테 어떤 신호를 줄 것이냐 이걸 제일 염두에 두고 반격을 하겠죠. 핵 공격을 받은 데는 반드시 핵으로 반격한다는 하나의 원칙을 계속 살려놔야 미국의 다른 모든 나라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신뢰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쭉 말씀해 주신 거는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더라도 한미동맹이라는 그 동맹 조약은 계속 유지가 될 때를 가정한 말씀이시죠? 아니, 동맹이 깨지면 미국이 가서 지켜줘야 될 의무가 없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전술핵으로 많이 공격을 했다 그러면은 저희는 치명적이잖아요. 예, 우리는 아마 전의를 상실하고 그냥 막 북한에 항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핵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북한하고 계속 하려고 그러면 대응을 제대로 못 한다고 봐야죠. 네, 오늘은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님 모시고 있을 수 있는 북한의 침략 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 한미동맹 어찌 보면은 우리가 들어놓은 좀 보험 같은 것인데 보험도 사실은 잘못하면은 깨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한미동맹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낭만보수 영우 본색이었습니다.